안녕하세요. 2025년 세무사 시험 대비로 이제 행정소송법 시작하겠습니다. 좀 밑에 뭐 믿고 듣는 즐거움 이런 거는 이제 거기 믿고 사는 SSG 즐거움 제가 그거 좀 카피해서 좀 들을 때 이런 믿음 있잖아요. 아 이거는 진품이다 약간 그런 거 요렇게 공부하면 배신하진 않는다. 이제 제가 좀 그런 컨셉의 강사여서 했고 841은 제 공부법으로 유명한데 이게 다른 과목에 적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좀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제 또 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거를 계속 접목시켜서 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841 공부가 뭐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문에 보면은 좀 제가 서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저도 수능 세대여서 글이 좀 깨지는구나. 이렇게 뭐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약해서 사법시험 붙긴 했는데 좀 약한 편이어서 좀 오타나 이런 게 날까 봐 글 쓰는 거를 좀 아끼는 편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여러분 시험을 보고 그 후기들을 좀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행정소송법이 어려운 거는 좀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행정소송법도 예년보다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커트라인을 5년차 수험생들이 못 넘기고 그랬는데 행정소송법을 뭐 만장맞자 이건 아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어도 커트라인에서는 발목 잡으면 당연히 안 되고 그 마지노선은 그리고 이제 혹시 다른 과목을 여의치 않을 때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시간도 아껴줄 뿐 아니라 점수도 굉장히 잘 나와줘서 다른 과목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게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얘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될 분량은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 이게 모순되는 개념 같지만 좀 가능한 게 요 14일 정도의 우리 일정 안에서 얘를 제가 한 두 바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급 위주로 여러분은 좀 여러분 기출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대로 내용을 한번 좀 훑고 가면서 보고 그 점수로는 이제 최대치 맞으면 80점까지 아마 받을 거고 한 번 딱 돌리는 것만으로. 근데 그리고 나면은 아마 우리 수강하고 날짜 3일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판례 중에서 좀 요건 나중에 합시다 빼놓은 거를 설명을 겸해서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회독을 해드릴 거예요. 낭독을. 그러면 mp3 파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책을 놓고 있더라도 다른 과목 하고 있다가도 혹시 좀 신경 쓰여 그러면은 그냥 한 3-4시간 분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빨리 하면은 그거 좀 듣고 계시면 그냥 다 점수는 기억이 나게. 그래서 그냥 다른 과목 하다가 그냥 그것만 좀 몇 번 돌리면 그 점수는 그냥 꾸준히 90점 평균 왔다 갔다 나오게 할 생각이고요. 90점이 목표는 아닌 건 아는데 여러분이 왜 80점 정도에서 점수 받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우리 과목은 너무 양이 적어서 꼭 80을 목표로 하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하다 보면 그냥 그만 90 나와 버리니까 어정쩡한 80보다는 하는 김에 90점이 되면 좋겠고 아니야 나는 80을 꼭 맞고야 말 거야 그러면은 제가 요거 앞에 돌릴 때 저 앞에서 돌리는 걸로 그냥 한번 끝내시고 시험 보시면 8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좀 개관을 해드릴 텐데 판서는 책 안에 있는 건 굳이 하지 않을 거고 문제도 책에 있는데 제 책 구성이 내용을 앞에서 다 소개하고 문제는 해설 없이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가지고도 시험 그냥 보시면 돼요. 뒤에 교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카메라에서 따라오고 계세요? 그렇게까지는 100% 필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행정소송을 좀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소송은 이제 이 목차 설명드리기 전에 개관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많이 안 할 거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판서를 할 분량들은 여러분 시험은 되게 선지가 짧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키워드 정도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 개념이 좀 장황한 애들이 있어요. 그걸 책에 넣어드리면 책이 두꺼워져서 그냥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판서하는 건 사진 찍었다가 필요한 만큼 포스트잇으로 붙이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양을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건 다 책에 들어와 있어요. 자, 행정소송이 일단
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이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하게 돼요. 중간에 2심제면 고등법원이 있을 거고 우리가 뭐 대전지방법원이다 그러면은 지방법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행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행정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로 제작을 잘 안 하죠. 민사는 뭐 돈 문제잖아 주로. 형사는 맨날 나오죠. 경찰, 검찰.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느낌을 아는데 행정은 요거를 다룬 게 드라마가 있긴 있었어요. 뭐 세무 공무원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대응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의뢰인 고객들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뭐 세무 기장이라든지 일을 맡겼을 때 이제 결국은 뭐가 좀 터지고 뭐 세무조사 결정도 나오고 세무조사 결정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서 왜 행정소송법을 넣느냐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아침에.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모르진 않지만 세무사 시험에 행정소송법이 들어간 이유에 맞게 출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무조사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되는지 자체가 이제 이 행정소송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소송을 하기 위한 대상을 대상적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우리가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불러요. 저 시험 문제 여러분 40문제 낼 때 요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니 아니니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암기가 되긴 하는데 세무조사 결정은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하죠. 그런 면에서 그냥 바로 소송을 해줘요. 이건 여러분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 판례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를 출제원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특히 여러분 시험에 맞게 대상 적격은 많이 빼는데 출제원들은 그냥 대학 로스쿨 이제 법전원 이렇게 행정법 교수님들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제하실 때 세무사 중심으로 의뢰를 받고 그쪽 출제 하시겠지만 지금 최근 기출을 보면은 약간 확장세가 있어요. 행정소송법을 내면서도 조금 꼭 세무사 직렬에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닌 것까지도 자기 학문을 좀 태우고 계셔서 그런 걸 1회독 돌리고서 살짝 붙이는 식으로 수업을 할게요. 네, 여기 봐봐. 소송을 걸 때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요. 상속세 부과가 될 때 이제 연대납세 의무잖아요. 그런데 형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여. 동생들은 뭐 좀 아무 생각이 없어 손박해서. 형은 좀 이제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세심판원에다가 행정심판 걸고 나서 소송으로 들어갈 때 동생들도 여기서 끼어들고 싶은 거야. 같이 들어와도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원고적격.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소송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요 목차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정소송법 12조에 보면은 원고적격 이 조문 표시예요. 12조에 보면은 원고적격으로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서 요게 무조건 한 문제. 근데 여러분 40문제가 사실은 행정소송법 분량에 비해서 너무 문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정법이 왜 상법이나 다른 과목보다는 훨씬 유리하냐면 저도 그쪽 과목을 해봤어서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하면 행정법으로 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행정소송법으로 들어온 게 이유가 있긴 한데 행정소송법은 이제 전체 행정법이 6분의 1 정도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행정법 시험을 보통 20문제 정도 내거든. 변시도 변호사 시험도. 근데 여러분은 그 6분의 1에서 40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문만 잘 외워도 금방 80은 나와요, 사실. 근데 조문을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알아봐 외우는 것 같잖아. 그래서 설명을 듣고 외우는 게 좋은데 빠르게 점수를 좀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좀 지루해 하시겠지만 조문을 같이 많이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조문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면 40문제가 안 만들어지니까 출제원들이 원고적격 있냐 없냐 이제 판례를 내요. 그 다음에 대상적격도 판례를 내요. 근데 요거를 막 2문제 내요. 한 시험에서. 그러니까 하도 낼 게 없어서. 그러니까 논점을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3문제 나와도 충분한데 막 2문제 내고 그래요. 조문의 디테일은 그래서 굉장히 칼같이 내요. 조문 안에 뭐 직권이라고 돼 있냐 신청으로 돼 있냐 이런 거 되게. 그래서 걔를 막 뒤에서 몰아서 외운다? 요거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왜냐면 과목 전체가 그거기 때문에 대충으로는 못 풀거든요. 양이 적은 대신에 진짜
진짜 단어 하나까지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거 너무 미뤘다가 한 번에 하면 어차피 딴 과목도 다 내용이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걔가 뭉텅뭉텅 외우는 거랑 행정소송법 뭉텅이로 외우는 게 동시에 만나버리면 행정소송법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외울 분량이 진짜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확하게 외워놓고 치우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틈틈이 외워서 치워버리는 게 맞고 평소에 공부할 때도 딴 과목 중심으로 하시고 제가 수업하는 거 외에 더 하실 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반복만 해주시면 돼. 제가 그걸 압축을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무조사 결정, 그다음에 우리 보통 세금을 줄여서 세금 부과를 과세처분, 세금 부과를 줄여서 과세처분,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세금을 처음에 500만 원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행정청이 보니까 세금이 500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5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500이 아니라 200이 맞는 것 같아. 1, 2, 3, 4, 5. 그래서 이거 감액경정이 직권지소란 말인데 경정이 고친다는 얘기죠. 여기만큼만 맞아. 200만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걸 때 이제 500이 아니라 200을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00을 걸 때는 감액경정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까요? 아니면 원래 원처분을 갖고 소송을 걸까요? 그냥 제가 던지는 거야. 얘가 아니고 얘를 거는 거야. 감액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헷갈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무에서 헷갈릴 거, 실무에서 궁금할 거를 보면은 시험 논점화해요. 감액경정은 그냥 여기서 얘가 말이 그래서 이제 가위야.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좀 아쉽다. 이렇게 소급해서 잘라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무슨 예전에 그 피라미드 짓는 데 끌려간 동원된 노예야. 그래서 여기서 막 크게 무거운 벽돌 5개를 메고 올라가야 돼. 너무 무거워. 근데 중간 관리자가 중간에서 왜 너무 무겁지 이러면서 3개를 빼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2개가 너무 무겁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 그 중간 간부를 상대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줬는데 왜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빼준 거니 이걸 만약에 다투면 이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 다시 500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500 중에 남아있는 200. 그러니까 500도 무거웠겠지. 그러니까 500에 대해서 소송 걸었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소송하고 있다가 행정청이 감액경정.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제는 뭐냐면 소송 중에 스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쟁이 들어왔다고 해서 행정부가 스톱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집행부정지원칙 뭐 해갖고 직권 취소 다 되고 강제 집행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세무사 되셨는데 막 이제 강제 집행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걸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돼요? 아니 안심하면 안 돼. 왜 강제 집행 그냥 해? 그걸 집행정지나 이런 걸 신청해서 막아야 돼요. 소송을 건다고 해서 행정부가 잠깐 멈춰서 대기하고 이런 제도는 특별히 여러분 배우는 제도 외에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왔다고 가세관청이 멈춰서 독촉 안 하고 압류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세금 이제 세무사로서 일하실 때 소송 넘어갈 땐 약간 손을 떼시는 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행정소송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배우시는 거고 나중에 혹시 변호사랑 협업하시거나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렇게 행정소송법을 잘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자기 전문이 아니면. 그래서 내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감액경정은 이런 거죠.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 받았을 때부터 소송을 걸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소송을 언제까지 받아줄 거냐의 제소기간 논점도 돼요. 처음에 500만 원 부과 받았음을 알았을 때부터 90일 내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증력이라고 해서 소송을 못하게 해요. 행정심판도. 그러니까 처음에 안날 90일 내 500만 원에 대해서 나 너무 무거워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하고 있다가 감액경정이 일어나면 그 소송 안에서 그냥 계속 싸우면 된다고. 왜? 나는 원래 여기 부분 남아있는 200을 다투는 거잖아. 좀 어렵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논점은 소송의 대상이 뭐냐, 원고 적격이 뭐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제소기간은 뭘 갖고 준수했는지 따질 거냐. 즉 제소기간에 대한 OX 판례들.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 원래 세금 부과했던 게 500이랬죠. 그러면 감액경정은 잘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액경정은 되게 나한테 좋은 건 거야.
좋은 거고 여기서 요렇게 없애준 거야. 감액 경정으로.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당초 처분. 남아있는 당초 처분을 갖고 소송을 거는데 얘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제소기간을 처음에 얘를 부과했던 날짜 1월 1일인데 감액 경정하는 날짜를 11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감액 경정을 한 순간부터 너 소송 걸게 해줘 이건 아니야. 그죠? 이런 거죠. 500만 원은 나 소송 안 걸려고 했는데 200은 나 기분 나빠서 소송 걸어. 이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감액 경정하고부터 제소기간을 세는 게 아니에요. 제소기간은 원래 처분이 더 컸었잖아. 이 안에 있는 거잖아. 1, 2, 3, 4, 5잖아. 500 중에 나는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 잘랐어. 이 머리카락은 자르면서 붙인 거야? 원래 있었던 거죠. 비유를 하는 거야. 피자가 왔어요. 8조각 맞죠? 그래서 내가 5조각 먹었어. 3조각이 남았죠. 원래부터 왔던 거야? 아니면 내가 5조각 먹으면서 뿜은 거야? 원래부터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대상은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00이 싫은 사람이어야 200도 다투는 거라고. 500이 괜찮았던 사람이 200으로 줄어주면서 나 이거부터 소송할래. 이건 안 받아줘. 근데 반대로 증액경정이라고 200만 원은 내가 내려 그랬어. 50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나 이건 못 참아. 그래서 이건 증액경정이 소송의 대상이 돼요. 증액경정부터 제소기간을 세게 돼. 이제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과세처분 이런 게 하여간 소송 세무조사 결정에 소송의 대상 적격들이 있어. 근데 이걸 갖고 소송에 들어올 때 그냥 바로 들어와도 돼? 아니면 행정심판 하고 와야 돼? 행정심판을 하고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너무 행정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요거는 사법부죠. 크게 봤을 때. 사법부로 사건이 너무 미어터지면은 형사도 민사도 많은데 행정까지 다 우리한테 오면은 대법원 쪽에서 감당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이런 국세, 관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번 걸러서 와요. 이걸 행정심판 전치라 그래.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 가서 심사청구 둘 중에 하나 받아야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예외적, 필요적 전치라 그래. 그래서 그런 제도에서도 조금 예외적으로 느려질 때는 일단 걸고 들어와. 뭐 이런 식의 또 이 안에서 조문함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미가 제가 어떻게 수업하면 이런 재밌을까 했는데 더 재미가 없어졌죠. 우리가 소송을 배울 때 목차를 지금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서 나오는 요 부분을 이제 시험에 나와요.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근데 취소 소송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당사자 원고가 될 적격. 제가 여기서 좀 표시 같이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한 문제 분량으로 보셔야 돼요. 원고 적격. 사실 좀 부분적으로는 비슷한 건데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건물 철거가 다 돼버렸어. 그럼 건물 철거 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소송은 소송에 이익이 없다고 보거든. 비유컨대 내가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이야. 근데 얘가 날 괴롭혀.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만나자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어.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좀 그런 역할이라고. 일러서 선생님이 그걸 못하게 해. 그럼 얘가 소송에서 이겨서 얻는 이익이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다 맞았어. 여기서 좀 때리는 걸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때렸어. 이미 맞았어. 그래서 이빨 부러졌어.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인 거지. 날 때리는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거는 조금 지나간 일이지. 그래서 소송도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에 했을 때 너가 얻어가는 이익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요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판례 OX야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행정처분이 있을 때 세무서장님이 피고일까 아니면은 그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가져가는 국가가 피고일까? 그러니까 소송을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상대방 피고라고 해요. 세무서장 이름으로 행정처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의 이름으로 국세청장님의 이름으로 처분이 일어나거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거는 게 사람들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피고는 그 행정주체 그러니까 국가 자신이 아니라 행정청을 피고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한 테마로 하나씩 끊고 가는 거. 우리가 과목이 되게 단순해요. 원고 적격은 있니 없니? 근데 이건 판례가 그렇게 받니 안 받니? 피고 적격은 그냥 조문 암기. 행정청, 기관장, 행정주체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또 이제 제소기간 논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증액경정이 있으면 증액경정이 있을 때부터 제소기간 준수를 세게 해주고 감액경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이 대상이고 남아있는 부분을 다투는 거다. 요거는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소송을 걸 때 여러분 의뢰인이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 갖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재산세 부과받은 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좀 의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걸 때 이 사람 부산 살고 부산이니까 부산세는 부산이구나. 국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있어. 국세, 상속세. 이 사람 집은 부산이야. 그러면은 소송을 원하는 원고 쪽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을 갈까? 아니면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 국세로 부과한 거니까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 쪽일까?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할을 잡아요. 피고 소재지. 네, 중앙부처가 지금 세종시도 많이 갔잖아요. 공사공단이 건보료 부과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소송 걸게 되거든, 실무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목차상 배우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OX가 되고 기출 패턴도 다 나와 있어. 하나도 안 어려워.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걸 진짜 많이 낸다, 여러분 시험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성과 병합. 그러니까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세금을 낸 돈을 돌려달라는 거를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관행적으로 민사로 많이 처리를 해봤어요. 부당이득 반환. 여러분 부당이득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환불 받는 게 부당이득이에요. 내가 뭐 전집 애들 거 샀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 이제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좀 경험하게 되는데 좀 뭐 몇백만 원 하는 거 이제 전집 같은 거 애기들 거 막 샀다 교구 샀다가 그래서 보통 거기는 이제 오면은 바로 뜯어주세요. 왜냐면 그 뜯으면 아마 환불이 안 되나 그럴 거야. 그래서 뜯지 않으면 환불 다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애기 막 낳고 그럴 때 막 좀 직장맘 이러 그러면은 좀 마케팅 기법이 좀 미안한 마음, 아이의 정서 이건 꼭 필요하다 막 이러면서 이거 없으면 애 큰일 나는 느낌 막 해서 딱 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화장품 옛날에 방판 무롱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이제 환불해서 되돌려 받고 싶은데 돈을 잘 안 주죠 사실은. 비싼 뭐 콘도나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인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세금도 그렇게 가요. 특별히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다투는 건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과세처분이 있었어. 그럼 과세처분에 대해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요새 뭐 그 종부세 얘기 많잖아요. 그렇게 행정심판 한 다음에 행정소 넘어가서 내가 사실 먼저 내야 돼. 안 그러면은 아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라고 기다려주진 않거든. 불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멈추면 국가적으로 재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소송 걸든 말든 세금은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뭐 냈어. 뭐 500만 원이겠어요? 종부세 이런 거는. 근데 과세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 걸었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돈을 순순히 돌려주면 좋은데 좀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잖아. 그러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돌려주세요. 이렇게 걸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제각각 걸었을 때 둘을 같이 병합하는 게 사실 좀 편하죠. 원인이니까. 이거 원인이고 이거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사법원 실무적으로 이렇게 세금이어도 돈을 돌려주는 문제는 민사법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이건 이제 행정소송이고 그러면은 제각각 지금 소장을 낸 거야 사실은. 본인도 이제 나중에는 좀 이게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거 좀 왔다 갔다 두 번 하는 느낌 그리고 법원들끼리 이게 빨리빨리 소통되는 게 아니어서 되게 법원들도 혼란스러워 이러면. 그러면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법원 쪽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행정이 특별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이쪽으로만 이송할 수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항상 시험에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이 관련 청구소송. 행정과 관련된 청구소송. 뭐 민사소송이어도 되고 뭐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도 괜찮아요. 일로 보내요. 보낼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항상 진짜 별거 없는데 올해도 아마 두 문제 나왔을 거예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그래서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항상 어디로 보낸다? 행정법원 쪽으로 보내요. 즉 목차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취소송의 대상 해서 소송의 대상은 처분인데 여기가 사실 엔들리스야.
왜냐면 대상 적격을 묻는 건 사실 행정법 전체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른 과목 선택을 좀 유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게 행정소송법 사실 그렇게 양 적은 거 아니다. 조문 46개인 거 아시죠? 근데 조금 더 있다. 왜냐면 조문이 46개인데 80선지가 나와야 되니까 46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좀 물어보게 돼 여기서. 이 판례를 물으려면 사실은 좀 행정법 전반적인 걸 설명하게 되거든. 응축적으로라도.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양이 있고 원고 적격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학문적인 걸 좀 끼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좀 요걸 제가 이제 14일의 수업 동안에 한 10일 정도는 A급 위주로 빨리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얘는 마치 특강하듯이 하루씩 끊어서 좀 이게 시험에 나온 것과 나올 거 위주로 먼저 하고 완전 이제 양을 늘리게 되거든. 사실 여기서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뒤로 빼서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다음 행정심판은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씀드린 국세, 관세, 지방세는 행정심판 하고 와야 돼. 이걸 안 하면 소송 요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예외적 집행정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제도의 성격.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씩 보시면 되고 그리고 취소소송을 걸면은 이기기가 사실은 소송 요건은 다 얘를 중심으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다 있고 뒤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시 비교를 들어가요. 무효 확인은 예를 들면 취소소송에 제소기간이 있다면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어. 행정심판 전체를 하고 와야 된다면 무효는 안 하고 와도 돼. 대신에 무효는 하자가 정말 커야 돼. 그거를 원고가 입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 갈 때 막 이거저거 욕을 많이 하는 게 취소소송. 우리나라 좀 입시가 그러죠. 졸업은 보통 그냥 시켜주잖아. 독일이 반대거든요. 대학은 입학을 다 시켜줘요. 외국인도. 제 친구가 독일로 유학을 갔었는데 한 8년 넘어도 졸업을 못 하더라고. 독일이 그리고 학비가 지방에서 서울 보내는 거랑 비슷하대요. 부모님 지원이. 그러니까 독일은 약간 학문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 봐. 그래서 그냥 쉽게 입학은 시키는데 졸업이 안 돼. 그래서 무효를 볼 때 항상 그 생각되는데 소송 요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 한 다음에 이기는 게 되게 불가능한 소송.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잘 모르고 걸면 이걸 걸겠죠. 왜냐면 정말 이기고 싶으면 얘의 100분의 1이어도 되거든 하자가. 취소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앞에서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챙길 건 많은데 소송에 들어가서 행정부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이겨요. 취소 소송 그래서 재빨리 불가쟁력, 제소기간 도가로 못 다투게 하거든.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어. 그래서 100만 년 전 것도 걸 수 있어. 이론적으로만 하자면. 그래서 무효로 걸면은 이게 들어가는 입구는 쉬운데 실제로는 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거저거 잘 모르겠어서 그냥 왠지 무효가 멋있어 보여서 무효 확인을 걸었어.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은 이길 확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한다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소변경 논점이 있어. 이거는 직권으로 못 해주고 자기가 신청해줘야 돼.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소송의 개시 대상 종료를 당사자가 주도하는 주의거든.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무효로 잘못 건 애들은 취소로 바꾸도록 유도하라 라는 단어나 그 조문 암기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센 게 이쪽이나 이쪽 조문 암기거든요. 여기는 사실 조문이 없어요. 방금 본 것처럼 취소 소송에는 제도를 다 얘를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는 뭐 원고 적격도 있고 제소 기간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무효는 그런데 부작 위법 하기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소 기간이 얘는 신청한 거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일 때 그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냐라는 절차적 심리설이라거든.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다는 뜻이 뭐냐면 대답하세요가 끝이야. 어떤 대답하세요는 법원의 권한이 아니야. 우리나라 행정소송이 법원의 권한이 되게 적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취소소송 외에는. 그냥 얘는 취소라도 해주고 무효는 못 이기고 부작위는 그냥 대답하세요가 이긴 거야. 아무튼 내가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소송을 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제소기간이 없긴 해요.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걸 앞에서 두고서 걸고 들어오면 결론이 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재결. 그럼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런 거를 되게 칼같이 물어봐. 그러니까 대충 외우는 게 안 돼요. 한 번은 이해가 싹 들어와 줘야지 되게 쉬워. 진짜 쉬워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조모남기가 들어와. 원래 부작위 입법하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거에 대해 대답 못 들은 거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치면 생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물어봐. 되게 단어를 짧게 물어보면서도 정확하게 대답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쉬워. 그냥 민사야, 민사. 어떤 역할을 하면 민사냐면 공무원이 월급 못 받았어. 그럼 뭘까? 당사자 소송, 초과근무수당. 뭐 삼성생명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럼 뭘까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얘 사실 민사에 준하는 거야. 원고적격 이런 것도 다 민사를 준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게 민사적인 분쟁이면 민사소송이고 공법적으로 돈 달라 이런 소송이 다 당사자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건 당사자 소송이야 라고 한 판례랑 이건 항고로 가, 이건 민사, 이렇게 판례가 좀 교통정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걸로 이번 시험도 한 2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분량이 적어서 여러분 시험이 한 주제에서 2개씩 빼. 도대체 이거를 내는 시험은 여러분 시험밖에 없어요. 이게 항당 민기라고 이게 진짜 안 쓰는 소송들이거든요. 요걸 객관소송이라고 해. 그러니까는 공익을 위해서 거는 소송, 한마디로. 민중소송은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저번에 대선 때도 그렇고 좀 우리가 선관위가 뭘 좀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선거인들이 뭐 혼자 걸 수 있다고 거는 것도 아니고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거에 위법이 있었다 이러면서 거는 선거소송. 그러니까 법정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걸고 싶다고 거는 게 아니라 선거소송, 당선소송, 또 주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끌어냈었거든요. 끌어냈는데 정족수가 안 나와서 아예 오픈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그만두신 이유는 법적인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만약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시는 그 안대로 안 나면 그만두시겠다고 먼저 자기가 약속을 하시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만두시고 한 10년의 정치 생명의 공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님 되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죠. 미련 없이.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민중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열거한 것만 열기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중소송 형태가 거의 없고 기간소송은 더 없어. 왜냐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가 사건을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객관소송이고 열거한 법정주의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민 쪽에서 거는 거, 법에 정한 소송 형태로만. 기간소송은 이제 지방의회가 조례안 같은 거 재의결한 거를 지금 구조 생각하면 돼요. 대통령하고 국회랑 엄청 싸우잖아요. 국회가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이니까 재의결로 뭘 통과시켜서 법안을. 그럼 사실 법률 차원에서는 더 이상 분쟁은 없거든요. 근데 지자체 쪽에서는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 기간소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가 그냥 밀어붙여 계속 단독으로 그런 지자체장이 안 되겠다 막판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형태가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진짜 이게 다야. 양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거의 2문제 나와요. 40문제 낼 때. 요거는 사실 그냥 관련 목차로 보시라는 거고. 행정소송법을 잠깐 볼게요. 185조. 제가 사실 수업 외적인 거는 잘 모르고 모르는 제가 시험을 앞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딴 거에. 근데 이제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잡다한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시험과 상관없는 얘기를 별로 안 한다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정치나 뭐나 이게 뭔가 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좀 모르는 소리 할까봐 그냥 점수를 내는 데 최적화됐는데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강의 들을 때.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들어가서 사람처럼 로봇가 나오면 저랑 좀 행정소송법은 비슷할 텐데. 그래서 사실 뭐 재밌게 수업하려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조문 한번 읽는 게 더 낫거든. 그럴 바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이 기관장을 뜻해. 행정청 그러면 막 관청 같지 않아요? 건물 아니고 법학에서 얘기하는 행정청은 디시전 메이커,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기관장, 머리, 그러니까 대표이사, 회사로 하자면 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행정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주체면 행정주체는 그 권리 의무의 기속주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님이 예전에 이명박 시장님일 때 청계천 여기 복개 사업하고 할 때 옛날에 여기가 다 가스로 뒤덮여 있어서 이걸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게 비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얘기 별로 없다고. 근데 거기서 그럼 서울시장님이 그 당시 이명박 시장님이실 때 그때 그리고 저 님자를 보통 붙여요. 왜냐면 그냥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아무튼 그랬을 때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장점은 되게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서 돈이 든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은 서울시장님이네, 서울시가네. 서울시. 그래 서울시 돈이잖아. 그게 행정 주체야. 돈을 책임져야 되는 주체. 근데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건 누가 해? 행정청. 그리고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피고적격 행정청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행정청이 피고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당사자 소송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야. 초과근무수당 못 받아서 누구한테 받아? 돈을 서울시장님한테 받아요? 서울시에 받아요? 서울시. 그래,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예요. 요게 되게 기본인데 많지는 않은데 그걸 그렇게 여러분 대충 약간 너무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어. 나는 정말 조금 공부하고 점수 잘 낼 거거든. 약간 그 자체가 목표로 안 돼요. 할 걸 해야 쉬워지지. 행정청의 위법한. 사실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이제 배우진 않지만 약간 비교를 하고 있거든. 기출을 보면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니까 부당도 취소를 시켜요. 부당은 뭐냐면 잘 못한 거. 그러니까 적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부당이라 그러거든. 자, 부당도 깨는데 행정소송은 봐봐. 제가 아까 왜 대법원을 그렸냐면 우리가 권력분립이라서 상권분립이라고 했을 때 입법부가 국회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제 지식처럼 알고 모르게 관심차가 있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입법부가 있고 이제 행정부가 법치행정이라서 법에 따라서 법을 누가 만들어? 입법부. 요번에 뭐 통과시키는 법안 논점도 있잖아. 왜냐면 그 법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조치들이 일어나거든. 그 조치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어. 요번에도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근데 이제 양쪽 얘기가 이제 오가던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법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게 이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산권 제한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반대하는 쪽은 아닌데 반대하는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법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집행은 되겠지만 아마도 위헌 심사까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 소유자,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를 내가 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관련돼서 좀 나도 이름이 도용된 사람이라든지 뭔가 이제 좀 애매한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이 제도대로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조치들이 싫을 거 아니야. 그게 소송의 대상이면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직 있지 않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상상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외우는 거는 그런 분쟁들을 통해서 이건 대상 적격이 아니야. 다 터졌던 것들을 정리해서 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직접 그러니까 정리할 필요는 없고 정리해 놓은 걸 외우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처분일 때 요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는 사법부가 하는 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만 왜 형사도 있고 민사도 있고 뭐 가족법 사건들도 있고 뭐 친자 확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행정사건으로 우리는 행정소송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행정심판은 뭐냐면 행정부 안에서 한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부 스스로가 행정심판하는 구조에서는 부당도 봐요. 잘 못한 것도 깨요. 근데 소송은 적극적인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이 비슷하단 말이야. 실제로 제도 자체는. 그래서 행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지랖을 못 떨게 돼 있어요. 사법부가. 그래서 되게 절제하는 구조.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사법부가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물어봐. 여기 처음 목차도 뭐 예방적 부작위 소송. 행정부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송 없고. 행정부가 안 해주니까 아예 처분을 내주세요. 적극적 형성. 그러니까 다 없어요, 사실. 아까 항당, 민기, 치무부 외에는 없어. 행정소송은 딱 네 가지야. 항당, 민기. 항고소송의 치무부. 다시 행정소송은 딱 네 가지야. 항당, 민기. 항상 민기만 좋아 이래도 돼요. 항당, 민기, 항당, 민기. 요게 주간 소송. 나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구제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소송할 이익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처분을 다투는 소송,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 사실 취소랑 무효랑 사실상 같아요. 그냥 들어가는 방식의 문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배우고, 내가 임용을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계속 임용을 안 시켜줘. 예전에 제가 7급 학생들 합격자들 많을 때 보면은 약간 대학교 남아있고 해서 유예 같은 걸 하면은 이게 많이 뽑았던 그냥 좀 정책적으로 많이 뽑았어. 사람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발령이 계속 밀리더라고. 진짜 막 1년도 더 밀리고 계속 그러더라고. 한번 유예한 것 뿐인데 들어오라고 잘 안 하더라고. 그 진짜 답답해서 부작 입법 확인을 건다. 그러면은 부작 입법 확인은 그냥 대답하세요지 뭐 임용하세요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부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인 형태. 요게 다야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어떤 소송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뭐 있냐면 다 없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쓰다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쓰는 것 같아서 다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니까. 왜 근데 말해? 학자들이 논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은 누구야? 여러분 출제위원. 이게 법학을 바라볼 때 약간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실무적인 사법부의 판단과 그걸 바라보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그걸 사법부가 한 판결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눈. 근데 출제위원 누구야? 학자죠. 학자들의 눈으로는 딱딱 떨어지는 걸 낼 수밖에 없거든. 객관식 뭐죠? 주관식이 아니니까 행정소송법 조문 그대로.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석을 내라 이럴 수도 없잖아. 평가를 하라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판례 그 자체. 판례가 원고적게 있다고 한 건지 없다고 한 건지. 판례가 뭐 소액이 있다고 했는지 없다고 했는지. 거기가 약간 좀 애매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판례를 다 하기도 애매한데 실제로는 듬성듬성 다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처음부터 힘을 다 쏟으면 점수가 좀 늦게 올라올 것 같고 급하니까 조금 조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회독을 계속 키워갈게요. 자, 항당 민기의 항고소송 뭐 있다고? 치무부 369 이거 좀 외워. 치무부 369 할 때 너 뭐 고를래? 부 그래서 이거는 병렬적이라고 해서 네가 원하는 거 그냥 고르라고 해. 뭐 이걸 꼭 고르 이렇게 하진 않고 자기가 고르고 자기가 이제 후회하면 어떻게 하죠? 소변경 해야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하다 보면은 법을 보게 되잖아. 이런 게 대통령령 이런 걸 얘기해. 시행령 같은 거. 시행령 뭔지 알아요?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행령이 뭔지는 안 물어보거든.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법을 이제 볼 때 제가 도로교통법을 쳤잖아요. 그죠? 실무 가서도 법제처는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신 거 외에도 다른 법들도 같이 좀 쓰시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왼쪽에 이제 예정, 되게 이렇게 벌써 예고를 많이 나죠. 이렇게 개정할 거라고 예고해놓고 현행법은 7번으로 뜨는데 여기서 이제 3단 비교를 치면은 법이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걸 법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국회가 만든 법률이에요. 여기가. 도로교통법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2조 22호 예를 들면 여기서 22호에서 개념정을 내리면서도 말을 다 못 끝내는 거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죠 조문이. 그래서 22호에 긴급 자동차는 뭐 이런 거다 이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임이거든. 그럼 위임을 해서 오른쪽에서 2조가 이제 봐봐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래서 대통령령 이게 행정부 내부에서 쓴 행정규칙이 아니야. 이거는 재판규범이고 법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시험범에서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는 조금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이런 거다 해서 도로교통법 2조 22호가 대통령 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정해보겠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추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봐봐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 부서가 어디야? 부처가 행안부. 그럼 오른쪽에 행안부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단 비교 표를 실무적으로 법조문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가로 바인딩을 많이 해. 이렇게 위로 넘기는 식으로. 조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거든 실무적으로. 그러면은 이때 부령 같은 거 대통령령이 잘못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재판을 마지막 최종심으로 하면서 이런 시행령, 부령이 잘못 만들어졌어. 그걸 깨달아. 그러면은 대법원은 누구한테 알리냐면 행안부 장관. 그래서 행안부가 이거를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뭘까?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여기다 명령에 총리령도 들어오거든. 총리령 넣은 다음에 국무총리 이러면 틀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점수는 바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조문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외울 때 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겠지. 아까 행정소송 할 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소송은 안 해줘요. 도로교통법 조문 여러분 지금 처음 보셨죠? 생긴 모양새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조문 이상하죠?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개관할 때에서 추상적인 법에 대한 소송은 안 해줘 이렇게 배우거든. 그럼
저기서 이제 도로교통법 44조에 음주운전 하지 말라 되겠거든. 했어. 그래서 면허 취소 정지가 나왔어요. 그럼 소송을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는 거죠. 걸면서 근거가 된 조문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근데 만에라도 그 법을 잘못 만들었다. 내용적으로 상위법에 충돌하다든지 지나쳐. 그러면은 이런 잘못 만들어진 하위 법령들,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대법원이, 여기서 각급법원으로도 틀리게 됐었어요. 뭐 최종심인 대법원이 정리해서 말하는 게 맞겠죠. 행안부 장관에게. 그래서 이건 가로놓기 되게 많이 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이송. 요것도 이제 조문으로 내. 그러니까 옛날에는 2심제였거든, 행정소송이. 그래서 신급을 잘못 넣을 가능성을 처음에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하도 낼 게 없으니까 이런 단어까지 다 털어요.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잘못 신급을 넣으면 이송해 주겠다라는 조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에 정말 기출 모아놓고 나면 5번도 더 나왔는데 이거 가로놓기 하는 거. 이번에도 나왔죠. 행정소송법이 조문이 너무 적어. 그래서 행정소송법만으로 안 돌아가요, 실무가. 그래서 46조의 조문이잖아. 그러니까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적당히 법원이 알아서 준용한다고. 근데 지금 행정소송규칙이라고 아까 도로교통법 있으면 하위법령 있듯이 행정소송규칙이라고 하위법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같이 넣어서 행정소송규칙까지 집어넣어서 오지선다잖아, 그치? 다음 중 행정소송법에 안 쓰는 것은 이렇게 냈어요. 그럼 행정소송규칙 넣고, 그럼 오답은 뭐였을까?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면 행정심판법이 오답이었어. 이번 시험 2024.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쓰겠죠. 그러니까 조문을 되게 세게 낸다니까. 양이 적은 대신에 정확하게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민사가 원래 민법이 가장 모든 법의 일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조문이 1000개가 넘어요. 민사소송법 이쪽은. 그러니까 별거 다 갖다 쓰고 필요한 만큼 소송을 해야 되니까 행정소송규칙까지 쓴다고 해서 출제해서 여기 써있진 않지만 여기다 써놓으세요. 행정소송규칙. 결국 여러분이 조문을 많이 봐야 점수가 빨리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얘고 행정소송규칙도 써놓으시고 그거는 이제 확장해서 낸 거죠. 여러분 다 기출 책에 넣어놨어. 2024 기출 다 넣어놨어. 행정소송규칙 쓰고 뭔 안 써요? 행정심판법은 안 써. 행정심판법은 안 쓴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 다 조문 취소소송 돼 있죠. 그러면 소송을 걸 때 관할은 어디야? 원고 쪽이야? 피고 쪽이야? 피고 쪽. 원고는 부산사라, 피고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서울 쪽에 있어. 그러면은 서울 쪽에다 거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중앙부처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거기 산하기관들, 그리고 거기서 일을 맡아서 공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대법원 소재를 간 행정법원이 어디냐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에요. 이걸 대법원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제기한다도 아니고 제기할 수 있다. 요거를 개정할 때 원래 조문이 제기한다였는데 제기할 수 있다 여기만 개정을 했어요. 왜냐면 세종시로 이관이 되면서 변호사들이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쪽도 피고 쪽도 그쪽에 있는데 원고도 대전 쪽에 있고 피고 쪽도 다 그쪽에 있는데 둘이 KTX 타고 서울 올라와야 돼서 적극 항의해서 조문을 급히 바꾸느라고 여기만 바꿨어.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래서 이 중앙부처 산하기관들 그리고 위임받아서 공사공단들이 처분할 때 대법원 소재를 관하는 행정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을 얘기하는데 제기한다야 제기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거기 걸어도 되고 딴 데 걸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다툼에 원고 소재지도 아니고 피고 소재지도 아니지만 이들이 다투고 있는 그 분쟁의 대상이 제주도 땅이야. 그럼 판사가 제주도에서 한번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걸 수 있다. 자, 관할은 다 할 수 있다죠. 관할은 다 이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해서 무조건 여기에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을 가급적 하라는 얘기고 애초에 둘이 합의로 그러니까 계약으로 관할을 정해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약관이라고 그러면 핸드폰 요금 이런 거 이제 KT 뭐 SK텔레콤하고 계약할 때 약관을 보면 제일 끝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서울 오랜만에 얘기해서 서울을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 조문들은 보통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조문 암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점수 좀 빨리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부당이득 반환 말씀드렸죠.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행정심판 이런 건 이제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왔다고 치고 취소 소송을 걸었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기면 돌려달라고 하려고 뭐죠? 다음 각호라고 했을 때 밑으로 빼서 읽는 거예요.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뭐 손해배상, 원상회복. 여러분 시험은 이 단어를 물어봐. 관련된 소송이라고 뭐가 명시돼 있냐. 그래서 여러분 기출 중에 뭐 있었냐면 이 어차피 등이니까 뭐 예시로 봐야 되는데 손실보상을 넣어서 틀리게 한 옛날 기출이 있어요. 그건 조문에 안 써있지. 그러니까 관련된 민사소송 이런 거 이게. 그러면 직권으로 보내 신청으로 보내 여기가 그걸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시험이 다 상관없어. 법원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 떨구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애기 보고 싶고 그럴 거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내야겠죠. 실무적으로 처음에 의욕이 앞설 때가 있고 나중에는 빨리빨리 일을 떨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싸리 비용 이러면서 이송을 할 건데 어느 방향으로 이송하죠? 취소소송, 행정소송 방향으로 이송해.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배운 다음에 좀 황당한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다 안 할 건데 여러분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천천히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와서 볼 건데 잘 보면 조문이 다 취소소송은 지금 여러분 보라는 게 아니야. 취소소송의 제기는 집행영향을 주지 않는다. 23조. 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취소소송을 전제로 쭉 조문이 있어. 쭉 있어. 취소. 다 조문이 취소로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무효 확인은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방금 본 조문에서 이거를 빌려 쓰겠다. 배우는 게 아니야. 조문을 도식화해서 표로 만든 다음에 뭘 준용하고 안 하니를 되게 칼같이 물어봐. 부작 위법 확인도 조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본 그 조문에서 뭘 준용하고 뭘 안 하니. 그나마 당사자 소송이 조금 있는데 조문이 아까 그랬죠? 행정조치가 피고라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피고라고. 초과근무수당 서울시한테 받으니까. 그 다음에 민중과 기관은 법에 정한 경우에 법에 정한 자만 객관소송.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이거 매년 나와요. 지금부터 외워. 얘는 여러분 행정소송법에는 사실 별말 안 한 거야. 어딘가에 어디선가 지방자치법에 어떤 분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면 그런 게 민중소송이거나 기관소송일 수 있다는 얘기야. 행정소송은 직접 이게 민중이다 말을 한 건 아닌데 이제 해석을 내는 건데 아무튼 그런 성성을 만약에 건다면 취소를 다툰다면 취소소송을 준용. 그런 민중이나 기관소송 안에서 뭘 확인을 받아야 된다면 무효등 확인이나 부작위법 확인을 준용. 그 외에는 당사소송을 준용. 이걸 맨날 내. 조문이 워낙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이거 2번 문제. 2번 문제는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번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외워지면 어떡해요? 너무 좋은 거죠. 딴 과목 공부할 시간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계속 여러분은 3탕 4탕에서 계속 똑같이 내. 조문도 잘 안 바뀌어 사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은 건 행정심파부. 3번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확정되면 대법원은 행안부장관. 이렇게 가로놓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40문제에서 30문제 이상이 거의 이렇게 내고 판례가 섞여 들어가는데 판례를 할 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딱 30문제 맞을 거라면 행정소송법만 외워도 돼요. 나는 이제 거기서 뭐 8문제 정도 더 맞을 거야. 이러면 조금 설명하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10분만 쉬었다.